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282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커뮤니케이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 날씨 장난 아니던데요? 느끼셨어요? 이상하던데. 날씨가 안 좋은 거죠? 오늘 최악의 황사와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운무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저녁에? 저는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올 일이 없어서 퇴근할 때 나와서 봤는데 안경에 뭐가 뿌옇게 낀 줄 알았어요. 이게 황사였구나, 그게. 그리고 아까 천둥 번개 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은 많이 불었던 것 같은데 천둥 번개는 제가 못 봤네요. 손님들 안에 있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세게 져가지고. 네. 어떻게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안에서 드립백 가내수공 파느라고 드립백. 열심히 만들었죠. 네. 저희가 드립백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네. 로비님이 직접 볶으셨고 저희가 디자인해서 예쁘게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첫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립백 중심으로 먼저 이제 또 우리가 볶은 것들 어반브링에서 판매해봐야죠. 어반브링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했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트리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음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좀 바꿔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손님들도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 벌써 크리스마스네 하면서. 그래서 어디 커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번 주 거는 커핑을 2번 갔다 와가지고, 어떤 거는 1kg에 3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 어떤 커피예요, 그런 건?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모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다 차에 있어가지고, 페루 COE랑 콜롬비아 COE도 먹었었고, 그리고 어떤 로스터리 업체에서 가져온 것도 먹었었는데, 하여튼 거기 안에 300만원짜리가, 키로에 300만원짜리가 껴있었고, 보통 평균이 키로에 1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 제가 평가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커피가 지금 생산돼서 유통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낙찰받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연합에서 낙찰받은 것도 있고, 눈에 띄는 거는 뮤즈오에서도 낙찰 꽤 많이 했더라고요. 콜롬비아 그래요? COE는. 네. 거기서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컵은 랜드 오브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거기서 또 콜롬비아? 안에서 또 했던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저걸 순위 경쟁을 하나 봐요. 그 컵 중에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브루어스컵 우승할 때 사용됐던 원두가 왔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가지고 나가면은 순위권 안에 비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거든요. 그 프리즘 커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로는. 네. 프리즘 커피 없어요? 잘 볶아야 되겠지만,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좀 다르긴 해요. 그렇게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요? 우리가 매장에서 지금 우리 매장에 있는 것보다 더 일단 맛이 더 깔끔하고요. 항상 우리 매장 것도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건 아니지만 스페셜티지만 거기보다 더 하이엔드급 진짜? 애들만 COE니까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평가하기도 좀 약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커핑이거든요. 거의 보면은 다 비용을 내고 커핑을 한 거라서 좀. 그 가격만큼의 커피를 많이 먹고 왔죠. 네. 이 말씀하신 김에 우리 방송 커피 잘 모르시는 분들 들으시니까 비즈니스 커핑하고 퍼블릭 커핑이 뭔지 좀 차이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비즈니스 커핑은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커피를 맛보고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생두. 퍼블릭 커핑은 이거는 뭐 퍼블릭 커핑을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긴 있지만 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커피 생두의 맛을 좀 평가하고자 뭐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생두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퍼블릭 커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커핑은 보통 유료가 많지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 유료죠. 어떤 것들은 뭐 몇만 원 이상에서 굉장히 비싼 것들은 하이엔드라고 해야 되나? 10만 원 단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커핑에 참여하려면 네, 근데 뭐 3만 원 이하도 꽤 있고요. 거기 그 주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가져왔는지 또는 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나기도 해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한정된 컵을 여러 사람이 그 쪽에서 커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몇 명 많이 모시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좀 비용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그리고 커핑을 하는 장소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거기 참여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퍼블릭 커핑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렴하게 하고 네, 아주 그거는 뭐 저렴한 가격에 뭐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보니까 그 모모스였나? 매주 퍼블릭 커핑해서 그 공지를 네네네. 올렸던 게 기억나요. 그게 환경이 되면은 뭐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여러 명에서 써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커핑이 다녀오셨군요. 네, 저희도 옛날에 그 로스팅실 있었을 때는 커핑을 커핑했죠. 했었었죠. 계속 네. 매일 같이 했었죠. 커핑은. 저는 이제 그 관덕정 지키면서 이제 근처에 계신 카페 사장님들이 재밌는 걸 한번 얘기해보자 갖고 회의 한 두어 번 갔다 왔고 연말에 뭔가 잘 되면 재미있는 일이 성사가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또 미팅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거는 이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네. 뭐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행사 그렇죠. 홍보는 아마 커피 위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 하고 우리 또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로비님 준비하신 소식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저는 두 개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소식은 매일경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굉장한 플랫폼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요? 8만 명의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빅맥 공짜 쿠폰 쏩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또 공짜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 뭔가 해서 보니까, 일단 스벅 커피가 들어가 있어서 커피 관련된 거구나 해서 묻어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 카카오 뱅크가 카뱅. 각종 쿠폰을 사고 파는 7조 원 규모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발을 들였어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네, 그래서 쿠폰, 지금 카카오 좀 요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빠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미지는 좀 저한테 많이 깎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 시장에서는 국민주 약간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거긴 한데, 카카오뱅크에서 일단 사업 하나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쿠폰 받아놓고 사용 안 하시는 거 많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고네요, 중고? 쿠폰 중고. 사고 팔기 서비스는 모바일 쿠폰 중고거래 제휴사 기프티스타와 손을 잡고 손을 선보이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이미지만 넘겨놓고 먹튀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중간에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사기 못 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카카오뱅크 체크 그리고 미니카드 결제를 통해서 모바일 쿠폰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쿠폰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보니까 음식, 도서, 외식, 패션, 휴대폰 데이터, 뷰티, 주유 등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용자들은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필요한 모바일 쿠폰을 정가보다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나 봐요. 할인폭은 최소 3%에서 최대 93%로 평균 할인율 20%에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잘만 사면은 내가 필요한 쿠폰들을, 내가 필요한 상품을 쿠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쿠폰 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저 이거 공지로 날라와가지고 바로 그냥 가입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이거 기사 찾아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쿠폰이 없더라고요. 그 계좌를 하나 그 카뱅 계좌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끔 돼 있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약간 카드깡이 아니라 쿠폰깡? 선물을 쿠폰으로 주세요. 돈 대신, 현금 대신.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카카오뱅크 이 출시 기념해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쿠폰 사고 팔기 서비스에서 1회 이상 구매 완료한 고객 중에 82,000명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랑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준다고 하네요. 베스킨라빈스 쿠폰도 있구나. 총 5억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뭐 나도 당첨되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할 거 있으면. 아니, 이런 시장이 생기는 거 보면 쿠폰 시장이 엄청 크긴 크나 보네. 그죠? 그래서 또 커피 쿠폰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스타벅스 쿠폰은 아마 하나씩 다 저장돼 있지 않나요? 핸드폰에? 그렇겠죠? 저도 한 두세 개 아직도 안 쓴 거 있는데 유효기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장 계속 되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또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는 쿠폰들이 있어가지고 출처 분명히 무슨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자, 다음 소식 마무리하고. 전해주시죠. 네. 저는 그 커피 리뷰닷컴이 있어요. 커피 리뷰. 그 원두 커피를 리뷰하는 사이트. 커피 리뷰닷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커피 리뷰닷컴이 있는데 그 매년 그 해를 빛낸 최고의 커피 30가지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30가지 커피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커피인지 좀 소개를 하려고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본사를 둔 JBC 커피 로스터스가 이제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요. 여기서 윌슨 베니테즈 핑크 버번, 이게 이제 올해 리뷰에서 98점을 받은 두 가지 커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대만의 GK 커피에서 나온 게이샤 품종 커피였고,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편집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날렵하면서 그다음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풍부한 향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와인과 같은 산미, 그다음에 과일 같은 주시함, 그다음에 야생의 블랙베리 같은 향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 마무리까지 복잡한 향미들이 쭉쭉 나온대요. 그래서 이 커피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커피는 이제 핑크 버번 품종이고요. 바이오 리액터라는 것을 통해서 무탄소 효모 발효를 거쳤고, 그 다음에
오존가스랑 자외선 살균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JBC에 따르면 수확 후 이 처리 방식은 커피에서 과일향과 꽃향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가 올해 1등을 했고, 가격을 보니까 이게 싼 편은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8온스면 한 1온스가 30g, 200g 정도에 20달러, 2만 원 정도 하네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2등은 누가 있냐면 홀라데디 코나 커피라는 곳에서 볶은 코나 포인트라는 커피가 있대요. 얘는 97점을 받았고요. 활기차고, 그 다음에 매우 복합적이고, 코코아, 바닐라, 그 다음에 난초는 모르겠네. 타마린드, 피스타치오, 뭐 이런 향들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이것도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이제 맛이 코코아, 막 이렇게 통합적으로 마무리가 쫙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아까 98점 맞은 게 있다고 했는데, GK 커피에서 GW03 프린세스 카르멘 게이샤. 요것도, 이게 3등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커피리뷰닷컴에 가면은 30개의 뽑은 올해의 커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어반브루잉이 나중에 오픈하면 이 커피 리뷰에서 선정하는 이 상위 커피들의 로스터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구매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는 못하더라도 1등한 커피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내년 초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JBC 커피 로스터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어반브루잉에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님 두 번째 기사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다음 기사는 조선비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리차야 커피야 원두 없는 대체 커피가 온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커피 대용품으로는 되게 많죠. 뭐 오르종가 뭐 보리를 볶아서 커피 맛과 거의 유사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 보리 커피를 검색해서 카페를 찾아왔는데 아무리 디카피언이어도 임신하고는 신경 쓰여서 대체 커피를 찾게 됐다는 고객이 있었어요. 지난 30일 오후 1시 중구 카페 몰도에서 만난 임신 5개월 차 전나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겠죠. 나이가 틀리니까. 그래서 하루 3잔씩 커피 마실 정도로 커피 애호가인데 임신한 뒤에는 커피를 대체할 음료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커피 맛이 100% 똑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커피랑 가장 비슷한 커피를 찾다 보니까 보리커피 캡슐을 사두고 커피 내려 먹는 기분을 낸다고 얘기하네요. 보리를 볶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 대체 커피라고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리, 치커리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 보니까 버섯도 있네요. 그리고 이 2023년 서울 카페쇼에서도 내년 커피 산업 트렌드 중 하나로도 대체 커피를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원두처럼 로스팅해서 커피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데 저는 되게 거의 100%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이분은 인터뷰했던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보리를 이용한다는 점은 보리차와 동일한데 보리차는 고온에서 단시간에 볶아서 건조하는 반면에 보리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분쇄에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보리 라떼가 요즘 인기 메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보리차 마시는 문화가 있어서 커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라는 또 얘기를 하네요. 다양한 카페에서 지금 보리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보리 라떼도 궁금하네요. 우유가 보리랑
잘 어울릴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유사하긴 한데 일단 전 보리차는 일단 건강이랑 너무 연관돼 있어서 보리차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 대용으로 마시기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긴 해요. 근데 블랙보리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로비님이 가장 커피랑 비슷하다고. 네, 저는 느낌이, 그거 뉘앙스가. 커피 안 마실 때 그걸 대신 마실 정도로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사람마다 좀 느끼는 바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시장도 별개의 시장이 또 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시장 조사 기관 스테디스타는 전 세계 대체 커피 시장 규모가 지난해 27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에서 2030년 53억 달러, 6조 8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까지 했네요.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농지 줄고 커피 재배 과정에서 발출되는 탄소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책으로 또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네네. 그렇죠. 해외에서도 보리 외에 다양한 재료로 만든 대체 커피가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 미국 푸드테크 스타트업 아토모는 해바라기 씨, 수박 씨 등 이 식품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커피 분자 구조로 재현해서 콜드브루 방식의 캔커피를 출시하기도 했다네요. 이거는 되게 궁금하다. 어떤 맛인지. 그래서 라이즈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버섯으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 또 허브 커피 브랜드 티치노에서는 치커리, 캐럿, 민들레, 라몬씨 등의 허브를 주 재료로 커피 맛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체 커피 원료로 치커리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자판기 커피에는 이미 오랜 전부터 치커리가 섞여 있었대요. 커피를 즐기고 싶지만 카페인으로 수면이 어려운 40대, 50대에게 디카페인인 대체 커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터뷰해 주셨네요. 대체 커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다 대체 커피라고 이름 붙여진 건 안 마셔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커피 맛 비슷한 음료 뭐 이런 거 커피가 아닌 그런 거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반브루잉에 지금 주전자에 제가 커피 6알 정도를 항상 집어넣고 그걸 팔팔 끓이거든요. 그러면은 향이 보리차 향이 나요. 그 주전자에서.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보리차 끓이는 거냐고. 저는 한 2, 30g 때려 넣는데. 그래요? 그거 엄청 진하겠다. 아니, 그 안에 건조해서 습기도 잡고 냄새도 헤이즐넛 향이 나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보리차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카페보다는 그 티카페 있잖아요. 네. 티카페에서 커피를 안 팔고 녹차나 이렇게 뭐 흑차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커피 같은 뉘앙스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보리 카페 뭐 이런 것도 그냥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보리 라떼도 있었으니까 다른 것도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작두콩 제가 지금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저도 왜 이걸 관심이 있었게 했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많이 알아봤었어 가지고 이게 오르조 라는 그 보리 차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리랑 너무 똑같아 가지고 보리가 아니라 커피. 임산부 커피로도 유명하죠, 오르조. 그리고 커피 대용으로 또 팥차도 있어요. 팥을 로스팅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얘는 살짝 맛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작두콩차도 있었거든요. 보리 대신, 커피 대신 대체 그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르조가 지금 가장 커피와 거의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 입맛에는. 네.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카페인이 좀 안 받는 날에는 요거 마셔야겠다 싶을 정도로 사놓고 먹었던 기억도 나요. 예. 근데 옛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대체 커피 시장 자체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만간 이런 분위기라면 시장 분위기라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또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카페쇼에도 나가면은 이게 심심치 않게 보여요. 보면은. 네, 네. 뭐 커피랑 보리랑 섞는 날도 오지 않겠어요? 발효시킬 때 막 보리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식도 가지고. 몇 해 전부터 그런 게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품으로도 막 출시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자, 이제 제가 할 건데 저는 이제 단신으로만 몇 개 빨리 얘기하고 방송 이제 마무리할게요. 단신이라서. 자, 에어로프레스 월드 챔피언 로브리님은 예선전 제주 예선전 나가셨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챔피언이 저를 디딤돌로 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요. 자, 2023년 월드 에어로프레스 챔피언 이제 그 멜버른에서 개최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태국의 브레이브 로스터스 소속의 에카메트 테이라는 그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독일의 카를로 그라프 빌로, 그다음에 2위고 중국의 린장이 3등에서 총 에어로프레스 월드 챔피언이 결정이 됐고요. 아시아가 그 강세를 보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승 레시피 보니까 나도 이거를 알아보면서 결승전을 한번 봤거든요. 기사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전부 그라인더는 전동이 아니라 원아이즈 프레소 ZP6 이걸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핸드 그라인더예요. 핸드 그라인드 30만 원짜리. 요게 대회 저거였나 봐요. 공식 그라인더. 그래서 이걸로 그라인딩 했고, 그 다음에 케냐 AB 워시드 를 사용을 해서 레시피를 보니까 89도씨의 물 100ml를 커피 위에 붓고 30초 후에 5초 동안 젓가락으로 저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2g의 커피를 넣고 다시 5초 동안 젓고,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1분 35초에 30초 동안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5g의 물을 또 바이패스 했나 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레시피를 대회 전날 마지막까지 실험을 하면서 새벽 1시에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나마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P가 스트롱홀드 USA랑 로스팅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 선정할 때 이 스트롱홀드의 S8X 스마트 커피 로스터기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탄소 발주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하기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 이거는 국제커피기구 ICO랑 그 다음에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가 또 모여서 12월 1일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ICO는 이제 세계 커피 생산국 대부분이 이제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MOU는 동적인 파트너십을 대표하고 전 세계 커피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ICO는 이제 세계 커피 생산국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SCA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CA의 어떤 스킬, 기술,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지식들을 ICO 회원국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CO는 영국의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커피 산업 무역 단체이고 SCA는 미국에 본부를 둔 또 스페셜티 커피 단체죠. 그래서 두 단체가 12월 1일에 MOU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를 또 마지막 기사로. 이게 한국에서는 다뤄지지가 않는 기사들이에요. 아까 그 에어로프레스 챔피언 빼고는. 그래서 제가 소식을 가져왔고요. 제가 좋은 또 채널을 하나 발견해 갖고 커피 데일리 뉴스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커피 기사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오늘은 그쪽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기사는 끝이 났고요. 로빈님 톡방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커피 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커피 위크라고 검색하시면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가 있어요. 7788 기억하시기 편하게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커피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 커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 안 좋아하셔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이제 팟빵으로도 송출되지만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커피위크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상단에 뜨고요. 들어오셔서 그냥 켜둔 채로 뭐 들으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약간 정책이에요. 지금 거의 600명에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모자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좋아요와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커피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